시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GLC 신형 모델 2023년도에 풀체인지 돼서 새롭게 나온 X254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짝의 모델에 비해서 일단 차량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 그러면은 뭐 많이 커졌냐 그런 건 아니고, 뭐 레그룸 한 2cm 정도 요 정도 넓어지고 트렁크 공간도 조금 더 넓어지고 폭도 조금 넓어진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 모델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죠. 이 송풍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신형 모델이 출시하고 나서 이 송풍구에 있는 부분에 원래 처음에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 들어가 있었다가 중간에 한번 빠졌었습니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다시 25년식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24년식이기 때문에 송풍구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져 있긴 한데, 고객님들 중에 일부분 고객님들께서 송풍구 디자인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도 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원래 이제 좀 스포츠카 차량들이 이 자리, 지금 송풍구가 있는 가운데 부분이죠. 이 부분이 보통 원래 뭘로 돼 있나요? 뭐 포르쉐 막 이런 것들 보면 게이지. 맞아요. 막 게이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지금 GLC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더 스포티한 감성과 아기자기한 요소들로 저희는 디자인이 잘 구성되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AMG 라인하고 아방가르드하고의 이제 큰 차이는 핸들 디자인이 좀 달라요. 아방가르드는 동그란 원형인데 AMG 라인은 신형 디컷 핸들이 들어가 있다, 잠자리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동이 이제 걸렸는데 아무 소리 안 들리죠. 네네. 네. 가솔린 차량이라서 당연히 조용한 건 맞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E클래스 220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 가솔린 4기통 엔진이 그렇게 썩 조용하진 않다, 그 영상을 보시고 고객님들이 많은 얘기를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직분사 엔진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엔진 직분사 방식이 아닐 때보다는 아무래도 엔진 소음은 4기통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동작되는 작동음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RPM이 안정화되어 있고 그냥 멈춰 있을 때는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네. 전기차랑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근데 악셀을 이제 이렇게 밟으면 웅웅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거는 뭐 통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시끄럽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는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GLC 300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 있는 2000cc 엔진은요, M254 엔진이라 그래서 벤츠에서 나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담고 있는 4기통 엔진 중에 최신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판매되고 있는 신형 E클래스 300 모델하고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C는 아까 제가 위에 리뷰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차의 라인업의 포지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아까 GLC라는 모델은 세단과 어떤 SUV의 그 중간 영역대에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GLC의 장점인 그런 차입니다. 세단의 느낌이 나면서도 SUV인 그런 차, 양쪽의 그 두 포지션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차. 만약에 내가 기존에 세단을 타고 있었다, 혹은 SUV를 타고 있었다, 그분들이 GLC를 탔었을 때 내가 세단 타던 사람이야. SUV로 바꾸니까 와, 이거 차가 너무 높고 시야는 좋은데 어떤 게 불편하다. 반대로 SUV 원래 큰 차를 타셨어. 그러면은 이거 세단이야 뭐야, SUV 같진 않고 이게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게 그런 컨셉인 차예요. 어떤 차를 탔던 간에 이 GLC는 중간 영역대에 딱 껴있기 때문에 이게 세단인가 SUV인가 약간 헷갈리지만 그 양쪽에 있는 그 수요자들을 다 밀집시켜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양쪽을 고루고루 만족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숙제를 갖고 있는 차이기도 하죠. 보통 SUV 하면은 좀 최대의 단점이라고 생각드는 것들이 있죠. 이동준 과장은 SUV 하면 어떤 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승차감. 일단은 무게중심 자체가 세단보다 높잖아요. 자동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롤링이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쪽으로 쏠리는 걸 피칭이라고 합니다. 그런 무게중심이 위에 있게 되면은 당연히 좌우로 흔들리는 거나 앞뒤로 쏠리는 거나 이런 느낌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세단처럼 어떤 편안하고 이렇게 무르르듯이 도로를 달리는 그런 느낌은 안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투박함? 분명히 SUV는 있는데, 이 차는 실제로 탔을 때 거의 세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의 전작인 X253 그 모델에 비해서 일단은 휠베이스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의 거리도 조금 더 커졌고, 그런 부분들이 승차감에 큰 영향을 또 주기도 하겠지만 무게도 상대적으로 또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승차감 자체가
전작에 비해서도 좀 더 부드러워졌고 그냥 C클래스, E클래스 타는 그런 세단의 느낌이 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 승차감 자체가 그래요 진짜. 세단보다 약간 높은 SUV 정도라고 봐주시면 딱 좋은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형으로 바뀌면서 강점이 뭐냐, 디자인 이뻐진 거 알겠고 이런 인터페이스 좋아진 거 알겠고 어떤 것들이 좋아졌냐, 차가 진화하고 새로운 모델로 나올 때는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잖아요. 뭐 엔진도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그런 옵션도 좋아지고. 제가 이 차가 처음 나올 때 벤츠코리아에 교육을 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GLC는 저희가 오프로드 기능들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사에서 이제 설계하고 만들 때 오프로드의 그 기능들을 넣을 뿐만이 아니라 오프로드 성능을 낼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이거예요. 여기에 오프로드라는 모드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오프로드에 필요한 것들, 뭐 타이어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뭐 기울기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지만 투명 보닛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여기 보세요. 이걸 딱 누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바닥, 엔진 밑에가 보여. 오프로드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돌뿌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 뭐가 있는지 보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프로드의 기능을 담을 거냐 말 거냐는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수 있잖아요. 벤츠가 오프로드 역사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뭐 ML도 있었고 그리고 또 특히나 G바겐 오프로드 황태자도 있었고, 그거의 역사성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신형 SUV 나오는 거에 우리도 오프로드 잘하는 브랜드야, 너네들가 입고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암시적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셰시를 만들 때 셰시에 있는 여러 가지 빈 공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용접하고 남은 공간이라든가 뼈대와 뼈대가 만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비어있는 부분을 전부 다 메꿨대요. 좀 더 비틀림 강성이나 오프로드를 했을 때 차가 틀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차체 강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부지리로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이 차량의 오프로드 그런 기능 때문에 강성들을 높여놓고 놨더니 좋은 점들이 생겼다. 그냥 일반 주행할 때도. 첫 번째는 롤링이 줄었어요. 좌우로 뒤뚱뒤뚱거리고 차가 이렇게 버티는 힘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탄탄해졌다. 이 차체에서 오는 그 진동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성이 높아지니까 차의 잔진동들이 엄청 없어졌어요. 과거 GLC보다 훨씬 더 개가천선이 된 거죠. 단순히 풀체인지를 한 거를 넘어서서 굉장히 디벨롭되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아졌다. 아방가르드 모델이 나옴으로 인해서 세단 같은 승차감을 갖고 있는 SUV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차량이다. 제 고객님들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도 탁부장 미안해, 이번에는 포르쉐로 가볼게 뭐 이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 포르쉐로 가세요 했더니 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겠네, 결국 또 벤츠 사야겠네 이러는 고객님들이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벤츠에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나서 과연 딜러가 얼마나 고객님을 케어할까, 사실 소비자분들도 많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뭔가 긴급한 일이 발생됐을 때 정말 그거를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왜 가입하나요? 굳이 1년에 150만 원 왜 쓰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 사고도 안 나는데. 어떤 분은 10년 무사고로 자랑하잖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고객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긴급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제가 고객님을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저는 열심히 만들어 놨던 것 뿐이에요. 고객님이 위급한 사항, 긴급한 사항, 정말 도움으로 필요로 하실 때 연락이 취해지고 빠르게 뭔가 응대해드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약속드리는 거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시승은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포인트들은 항상 짚고 넘어가는 리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할 거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리뷰, 저희 벤츠뿐만이 아니라 타 브랜드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상 마치면서 한 번만 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구독과 좋아요 약속하셔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까지 크레이지몽 탁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